부산의 대표 전시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좁은 공간에 전기차와 배터리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전시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입니다. 지하주차장 한켠에서 연기가 피어나더니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오르고 이내에 폭발합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쯤 충전 중이던 공유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충전기는 밤새 문어발식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거를 충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9시에 내려와서 확인해보니까 불이 나 있었더라고요. 저도 전혀 모르겠었어요. 화재 현장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정상적으로 꺼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변엔 전기 자전거 배터리와 소형 전기차가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리는 백스코에서 인천 전기차 화재의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 배터리 팩에서 일명 열폭주가 일부 발생했고 그 상황에 동시에 이제 연기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에서도 자발적으로 전기차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전소 한 면당 최소 수백만 원이 들다 보니 갈등도 잇따릅니다. 주민들 단체 카톡방에서 갈등들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한 대를 지상으로 올리는데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전액 쓴다는 것은 이렇다 보니 최근 부산의 한 기초의회는 전기차 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요즘 게임이나 주식 거래용으로 고사양의 조립 컴퓨터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인도 모르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았다 적발된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한 컴퓨터 업체에 고사양 새 컴퓨터 조립을 맡겼습니다. 회사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고 금융 거래도 잦다 보니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지 5개월, 갑자기 컴퓨터 창에서 원격 제어가 해제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인 결과 이 컴퓨터에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조립 과정에서 몰래 설치한 건데 동의 없이 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너무 그게 공포스러워가지고 와이프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누는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원격 제어는 한 번만 로그인하면 상대방 컴퓨터를 샅샅이 지켜볼 수 있고 원격 제어를 하고 있어도 티 안 나게 숨길 수 있습니다. 몰래 파일을 옮기거나 녹화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심각한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저의 모든 걸 그냥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운영을 했던 게 모텔, 젊은 여자분, 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업자는 조립 과정에서 테스트용으로 깔았다가 실수로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2주일 만에 알았지만 따로 알리지 못했고 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주 뒤에 제가 이걸 얘기해도 고소를 했을 거고 지금 그때 나중에도 고소를 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접속 이력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안에서 말고는 그분이 컴퓨터 사무실에 가고 나서는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삭제도 수정도 불가능해요. 현재 이 업체가 관리하는 원격 제어 PC는 모태 등 50개 수준.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 시달리는 A씨는 현재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지난 2020년 휴업에 들어간 동물원인 부산 삼정더파크에서 꽃사슴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가 탈출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동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입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개장 6년 만인 지난 2020년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곳엔 호랑이와 반달가슴곰 등 120여 종 5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6시쯤 꽃사슴 한 마리가 동물원을 탈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동물원은 특별한 포획반을 꾸리진 않았으며 탈출한 꽃사슴이 귀소 본능에 따라 동물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행방은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호랑이 같은 맹수가 탈출했다면 시민 안전도 위협받을 상황입니다. 휴장 기간이 길어지며 동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지다 보니 담당 공무원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폐쇄성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슴은 일로 나간 거예요? 저녁 6시 다 돼서 알아낸 것 같은데. 따로 잡으러 다니는 거는 있어요? 사슴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전문 검사관들이 동물의 영양 상태와 생태, 시설 관리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지난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사는 5년에 한 번 이루어져 오는 2028년에야 점검이 가능합니다. 현재 점검은 방역 관리와 개체수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동물원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동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저희 시민단체하고 사육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와 삼정기업이 동물원 매매 대금 500억 원을 두고 4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이 폐쇄된 동물원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KNN 하행광입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지킴이 모임까지 만들어진 가운데 처벌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 제2청사 앞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지난 4일 누군가 소녀상 앞에 흉물이라고 적은 팻말을 세우고 선글라스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사라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준 혐오 행위입니다. 최근 창원 오동동 소녀상 옆에는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고 적은 팻말이 깔렸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창원시가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 2회 순찰에 불과해 테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95곳이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직접 소녀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수치를 모르는 망령들이 대한민국을 폐허로 만들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처벌 규정 강화도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사물인 소녀상이 테러를 당해도 모욕죄나 재물 손괴죄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부산 소녀상 봉지 테러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지만 별다른 손을 못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긁거나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런 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비닐봉지를 씌워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된 가운데 국회의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경남의 한 마을 이장협의회가 일본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지역 기업들에게 협찬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낸 기업들 대부분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곳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초 함안 군북면 이장협의회가 관내 업체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3박 4일 일정의 일본 해외 연수에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협조 공문에는 군북면 이장협의회 명의 통장 사본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적립한 자체 회비로는 경비가 모자라다는 것이 협조 요청의 이유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11곳 업체들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내며 1,4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마을 이장단과 군북 면장 등 28명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부 이장 등은 말이 공문이지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합니다.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업체가 있고 민원이 발생된 2차 전지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들이거나 군북면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원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이제 민원을 넣어도 협의회에 돈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거고 발전 기금을 요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업도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이에 대해 이장 협의회는 강제성이 없었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주는 업체도 있고 또 행행 못해서 못 주는 업체도 있어요. 또 1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각 업체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을 지원한 업체들은 이장들이 행사만 있으면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고 밝혀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건조 중인 선박 내부 30m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선박 건조 공정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오늘 예정된 차세대 함정 건조 공장인 특수선 제4공장 착공식을 취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 거제 시월드에서 큰 돌고래 2마리가 숨진 데 이어 최근에는 태어난 지 열흘 된 돌고래가 폐사해 동물보호단체가 사업장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8일 거제 시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열흘여 만인 지난 8일에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시월드에서는 지난 2014년 개장 이후 모두 15마리의 고래류가 죽었습니다. 에어부산이 다음 달 30일부터 부산 발리 노선을 신규로 취항합니다. 주 4회로 김해공항에서 오후 6시에 출발하고 귀국편은 발리에서 새벽 1시에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5월 운수권 확보 이후 취항을 준비했으며 김해국제공항에서 처음으로 중장거리 정기 직항 노선을 운항하게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6천억 원에 달하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구의회는 부산시와 아이파크 마리나가 추진하는 현재 상황으로는 주민들이 바라는 주거 환경 보호와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요트 경기장이라는 사회 기반 시설을 민간이 대신 조성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른 면제로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남 거창군 환강취수장 범군민대책위원회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발이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낙동강 특별법이 취수원 영향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 동의라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발의를 하지 않는 것이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절은 가을이지만 날씨는 여전히 여름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제 창원은 36.1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9월이었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또 곳곳으로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밤낮으로 무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량 강하게 내리겠고 천둥, 번개와 함께 내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그 밖에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진주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 창원과 밀양이 32도, 거제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32도, 양산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밤낮 없는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